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환 선생입니다. 이번 주 141번 21세기의 체드윅은 어디 있는가 라는 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지금 시기를 말하고요. 체드윅은 학자인데 19세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업적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 이 업적이 되게 우리가 괄목하다, 눈 씻고 다시 볼 정도로 대단하다. 그래서 다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 체드윅 같은 그런 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시대이길래 이 광노필님은 기자님은 체드윅이라는 학자를 소환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기로도 전파될까? 라고 의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고 있고 또 손소독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의 전파 경로를 둘러싸고 분분했다라는 말은 여러 의견이 나왔다 소리입니다. 이 논란이 얼마 전 가닥을 잡았다. 결정이 났나 봐요. 결정이 났나 봅니다. 세계 보건 정책의 양대 축. 보건 정책. 그러니까 보건 정책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감염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계 보건기구 WHO와 미국 보건당국이 잇따라 공기 전파를 인정했다. 그랬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라고 하죠. 공기 전파를 여러 경로 중 첫째로 꼽았다.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공기 전파가 가장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과학자들의 이딴 연구 성과와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동안 당국이란 말은 정부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주목한 주된 전파 경로는 비말과 접촉 감염이었다. 비말은 우리의 침을 말하는 거예요. 접촉은 이제 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에 근거한 예방 수칙이 소독과 손 씻기다. 공기전파 인정으로 이제 마스크 착용과 함께 환기는 이제 공기를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창문 열고 우리가 창문 여는 거는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창문 열고 수시로 환기하는 거는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네요.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재발을 막으려면 개인이나 말단 조직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그런 정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생활과 업무 공간의 환기 실태를 살펴 도시 전체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내 공기의 퀄리티를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끔 끌어올리는 계기, 어떤 하나의 동기, 하나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 또 생길 수 있으니까 팬데믹이 기왕에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환기 시스템을 확실하게 하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팬데믹이 좀 덜 심해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자,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끌어오는 거죠. 이분은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사례는 기반을 다지는 것, 즉 어떤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기반은 여러분 기본이라고 바꿔 이해해도 괜찮아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영국은 도시 문제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도시 문제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도시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속속 들어서는 공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양산했고 많이
만들었고 이들이 밀집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었겠죠. 가난하니까 판잣집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빈민가의 가난한 동네의 비위생적인 환경, 화장실도 동네마다 하나밖에 없고 뭐 씻는 것, 뭐 물 깨끗한 물의 공급, 어떤 잠자리 어떤 그런 불편함. 그래가지고 이제 변 이런 것들도 잘 똥 싸는 것도 잘 이제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뭐 쥐가 막 들끓고 그런 게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병원체 온상이 되었다. 병원체가 감염, 바이러스, 어떤 그런 세균, 바이러스, 세균에 아주 그냥 무법천지가 된 거지. 그 엄청 많았다 이 소리죠. 그 뭐냐 발진 티푸스, 이거는 이제 전염병인 거죠. 번지자 왕립위원회의 에드윈 체드윅이라는 학자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의 제자인 그는 빈민촌을 찾아가서 위생 실태를 조사하고 현지 건축업자, 경찰관, 공장 관리인 등과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진 보고서가 영국 노동인구 위생상태 보고서가 1842년, 즉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집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빈민들의 가난과 질병은 게으름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게으르니까 병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이 끔찍해서 그렇단 거예요. 아무리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깨끗한 물이 안 나오고 더러운 물을 쓸 수밖에 없다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거죠.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 소리죠. 따라서 사망률을 줄이려면, 그러니까 환경이 끔찍하니까 병균, 세균도 많이 있으니까 금방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배수 체계, 즉 상하수도 이런 것들, 상수도, 깨끗한 수돗물, 그리고 똥 싸거나 뭐 설거지 이런 것들을 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이 배수 체계이지요. 개선해야 된다, 고쳐야 한다, 역설했다, 힘주어 말했다, 주장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상하수도 시스템이다. 체드윅은 상하수도를 인체의 동맥과 정맥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동맥은 우리가 깨끗한 피죠. 양분도 있고 여기에 이제 영양분도 있고 산소도 이제 있어서 온몸에 공급하고, 정맥은 우리가 영양분이 없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제 와서 또 이제 피로 가가지고 교환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개혁 열망이 넘쳤던 그는 되게 열정적이었나 보다. 조사와 출판 비용을 자기 비용으로 자기 지갑을 털었네. 충당했고 소용했고 이걸 썼고 직접 회사를 차려가지고 상하수도 보급에 나섰다. 우와, 열정 대단하다.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영국 정부도 실행에 착수했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증세, 돈이 많이 드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내기 싫지. 어차피 그들 깨끗하게 사는데. 상류층과 의회의 반발에 부딪혔어. 답보하던 제자리 걸음을 하던 상하수도 보급은 1848년에 영국에서 또다시 아까 발진 티푸스가 아니라 이번에는 콜레라가 엄청나게 확산해가지고 사람이 엄청 죽었거든.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되겠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진척. 그래서 이제 상하수도 보급이 되었다는 얘기지. 상하수도 보급이 시작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시민 건강 보호가 정부의 책임,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이때부터 그게 생각이 시작되었다는 얘기고요. 하수도가 들어선 이후 하수도 이제 다 쓴 오물을 처리하는 거지. 오물을 처리하는 그런 수도예요. 리버풀 지역의 기대 수명은 2배로 늘었다. 병에 안 걸리니까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후 상하수도 시스템은 현재 도시에서 콜레라 같은 수인성이 이제 물로 인해 옮겨지는 전염병을 수인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퇴출시켰다. 콜레라 거의 걸릴 일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고 물을 끓여 먹고 하면은 크게 콜레라 걸릴 일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2세기 200년이 지났죠. 지금도 도시화는
현재 진행형이죠. 도시화는 계속 되고 있죠. 그러면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30년 후에는 전 세계 인구 3명 중 2명이 3분의 2가 75% 이상이 도시에 살게 될 거래요. 도시가 이제 늘어난다는 것이죠. 도시인의 삶은 실내에서 주로 이루어지죠. 실외보다는 공기 전파가 다시 문제가 될 경우 공중 보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실내에 있고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공기로 인해 전파되는 전염병에 노출될 거니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하죠. 수도권의 거의 2천만 이상이 우리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있으니까 특히 더 심각하겠죠. 지금부터라도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 전체를 총괄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말단 조직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가지고 실내 공기 질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하자. 공기 정화기 막 달고 이런 것들. 우선 병원이나 학교, 기업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실내 공기 질 기준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병원은 좀 더 엄격해야 되겠네. 그지? 아무래도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깨끗해야 될 것이고,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면역력에 취약하니까 더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CO2 농도를 측정 관리하는 체계만 갖춰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왜냐면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부족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파. 신선한 공기를 계속 이제 공급 못 받으면. 그래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여러분들 계속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머리가 좀 더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쉬는 시간에 놀지 말고 엎드려 잠자지 말고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세수도 하고 오세요. 알았죠? 이를 수시로 늘 점검하고 신선한 공기로 갈아줄 수 있어야 한다. 건물마다 실내 공기 중 병원체, 요즘 여러분들 집에 왜 공기청정기 중에서는 비싼 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거의 막 99.9% 걸러주는 그런 것도 있잖아. 되게 비싸잖아. 근데 좀 정부가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갖추려면 건축 비용이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지. 그렇지만 생각해보자고. 비용 측면에서 전염병으로 입을 손실도 비용이잖아. 비교해보면은 이게 훨씬 더 건축 비용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사람 죽는 것보다 비용 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감수할 수 있죠. 이런 비용 정도는. 신선한 공기는 학업과 업무 능률을 높이니까요. 이로 인한 이런 것도 다 이제 돈을 아끼는 거잖아. 이것도 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거지. 건축 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자, 인류는 질병과 싸우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의 위생 시스템 구축해왔죠. 깨끗하게 먹고 끓여서 먹고 이런 것들. 이제는 숨 쉴 것도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위생을 추진할 차례다. 코로나가 그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일본의 과학자, 몇 명의 과학자들은 최대규 위생 보고서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은 생각의 대전환인 거야. 생각의 대전환. 발상의 대전환인 거죠. 촉구했다. 안전한 실내 공기 시대를 열 21세기판 위생 보고서 등장을 기대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여러분들 다 환기될 것이고 학교라든가 학원 이런 데에서 환기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항상 밖에 나가서 환기하고 또 개인 위생 마스크 쓰고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미 있는 문 세 문장 글씨 깨끗하게 예쁘게 잘 적어주시고요. 어휘, 세면에 같이 공부했던 어휘나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어휘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